오늘은 엑셀의 함수 기능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며 프로그래밍 구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엑셀은 시중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같이 해보면서 작업을 익히도록 하겠어요. 먼저 커말 2급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매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요. 실기 문제는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단에 여러 개의 시트가 보이죠? 자, 이런 걸로 시트라고 합니다. 기본 작업 1부터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은 입력, 두 번째는 조건에 맞춰서 편집, 3번은 복사 내지는 새로운 작업을 끼워 넣기, 4번은 어떤 조건부 서식을 넣는 작업,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작업, 결과값을 넣는 거, 분석 작업 1, 2, 3,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어떤 값을 넣는 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까지. 이렇게 해서 커말 1급 실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어렵나요? 네.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작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계산 작업. 지금 표 1, 2, 3, 4, 5 다섯 개가 있죠. 이거를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미리 안 열었네.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문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학번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1이면 통신가, 2이면 전기가, 3이면 기기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함수는 if 함수와 write 함수라고 쓰여 있죠. 처음인 사람들은 이게 되게 생소할 겁니다. if 함수가 무엇인지 write 함수가 무엇인지도 생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번의 가장 마지막 자리 1이면 이 조건을 뽑아내는 것도 힘들겠죠.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선생님이 먼저 기본적인 함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자, if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죠? fx 옆에 이 부분이 함수입니다. 자, 여기 76.67이라는 함수값이 있죠. 점수가 있죠. 이 값의 셀의 값은 F4라고 되어 있죠. 이 셀은 F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셀에 가서 클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Ctrl 플러스. 미안합니다. 윈도우 플러스인가? 오케이.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선생님 이거 되게 불편한데 줄이겠습니다. 그냥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습니다. F4 셀의 값이 80 이상이면 얘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겹다운표로 합격이라는 문자를 뿌려줍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구조가 되어 있죠.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if 함수는 는부터 넣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어집니다. 자,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참외값을 넣어주고 그 값이 맞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세 개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참을 true라고 하고 거짓을 false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true는 1, false는 0 이라고도 말합니다. true는 1, false는 0. 자, 조건 보겠습니다.
이 함수 문장이 조건이 되겠네요. 라이트 함수 쓰고 그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이 1과 같다면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true일 때는 통신가, false일 때는 다른 문장. 여기는 통신가 아니면 다른 문장 혹은 글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G 4라는 셀에다가 함수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는부터 시작합니다. if가 뭔가요? 만약이란 뜻이겠죠? if 쓰면은 대문자 if에 관련된 함수가 뜨겠습니다. if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logical, 논리를 넣겠습니다. F4 마우스를 클릭하면 주소가 붙죠. F4가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 조건식을 넣어주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80. 자, 이거는 80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76.67이라는 셀의 표시 형식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더블 커테이션으로 80이라는 거를 넣어주면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이 안 될 때 이용하겠습니다. 자,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컴마 조건이 끝났죠? 그러면 컴마를 넣으면 value if true 그 다음 만약에 값이 true면 어떤 값을 넣을 건지 value 값을 넣습니다. 뭐라고 넣을까요? 네, 그 조건을 만족한 true일 때는 합격이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합격. 그 조건을 만족한 false 자연스럽게 볼드체가 나오죠. 네, 아주 잘 만들어졌죠. 함수 쓰는 부분이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넣겠습니다. 불합격. 함수는 가로를 닫겠습니다. 가로 열고 문 닫고 그리고 엔터를 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값을 결과값이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네요. F4가 크거나 같다. 80.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이라는 글자를 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뿌려주세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86.67을 컨트롤 하겠죠.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는 if 만약에 밑에 거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자, 조건 되겠습니다. 86.67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가 없죠. F5 안에 들어있는 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겹다운표 80이란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컴마 조건을 만족한 true가 나온다면 뭐라고 쓸까요? 겹다운표로 합격 이렇게 쓰겠죠. 합격 컴마 value false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false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합격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모든 셀을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셀의 마지막 끝부분에 십자가 표시가 나올 겁니다. 십자가 표시 보이죠? 이 십자가 표시를 가지고 쭉 내려주세요. 자, 이 쭉 내린다는 의미는 카피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이 문장이 들어있죠. 두 번째 들어있죠. 세 번째도 들어있고 네 번째도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F4 값을 조건에다 넣었죠. 자, 그 다음 값은 F5번, 그 다음 값은 F6번, 그 다음 값은 F7번. 카피를 쭉 늘렸을 뿐인데 같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채우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숫자 2를 넣고 선생님이 핸들링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십자가 부분을 밑으로 쭉 내리면 2가 그대로 붙죠. 이거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게 하려면 숫자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십자가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증가가 되죠. 숫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증가가 되고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자와 다른가 할까요? 자, 글자와 숫자가 섞여 있죠. 자, 이거를 핸들링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라면 네, 이거는 컨트롤 키를 안 눌러도 증가가 되죠. 자동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지 않고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와 숫자는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숫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해야 늘어납니다. 반대죠?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그냥 채우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는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 방향으로 채우기 했을 때 F4라는 거는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F4, F5, F6, F7 이렇게 크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카피하는 방법이었겠습니다. 함수를 다 쓰지 않아도 카피 기능으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if, 조건, true, false 이 부분의 구조였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문제는 학번의 마지막 자리가 1이면 통신과, 2면 전기과, 3이면 기계과. 그러면 마지막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로 뭘 쓰라겠죠? if 함수와 write 함수. if 함수는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글자를 추출하는 것은 write 함수입니다. write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write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이 문장 보이죠? write 오른쪽에서 D4 셀에 있는 것을 D4 셀에 있는 7번째 값을 뽑아오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빼고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write, R-I-G-H-T 자, 다 안 써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함수 이름이 붙습니다. write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가 필요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마우스로 톡 클릭하면 D4 셀이 붙죠. D4 셀에 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네, num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정수를 써주는 겁니다. 글자의 개수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글자 몇 개? 7개. 그래서 가로 닫고. 간단하죠? write D4 셀에 있는 오른쪽에서 7개를 추출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left 함수. 똑같죠? 왼쪽에서 몇 개? 6개. 자, 이거는 가운데에서 몇 개? 1개.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가운데 자리는 조금 키우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리에서 가운데는 이 1에 해당하는 숫자는 하이픈 다음에 1은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1인 경우는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4는 여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관련된 글자를 추출하고 싶은데 이 글자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mid 함수를 씁니다. 중간에서 값을 뽑아냅니다. D15 셀에 있는 8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세요. 이 말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8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 1이 나오겠죠. 자, 다른 거 해볼까요? 두 글자 한번 해볼까요? 두 글자. 엔터. 그러면 1,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가져올까요? 3개. 개수 3개를 갖고 와보겠습니다. 3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right는 오른쪽에서 몇 개. left는 왼쪽에서 몇
개, 미들은 가운데에서 몇 개란 함수이겠습니다. 다시 원래 함수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학번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가 1이면 그러면 가장 마지막 자리를 추출해야겠습니다. 무슨 함수를 쓸까요? 글자에서 추출한 거 left, right, middle 중에 무슨 함수? 네, 오른쪽에서 right 함수 쓰겠습니다. right 함수 더블 클릭하고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클릭 A3이 붙죠? A3 셀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나요? 한 글자를 가져오죠. 그래서 가로 닫고 오른쪽에서 한 글자 엔터 누르면 1이라는 글자가 추출됩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 1이겠죠. 자, 이걸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 right 함수를 써도 되겠지만은 아까 알려줬듯이 십자가 방향으로 쭉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동 채우기로 함수를 카피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은 A3값, 두 번째 셀은 A4. 자, 자동 증가되죠. A5, A6, A7, A8, A9, A10번. A10번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2번 매칭이 되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자, 이걸 가지고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 right의 결과값이 1이었죠. 자, 다시 함수로 가겠습니다. 이 right의 결과값이 1이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1이면 통신가라고 적어줍니다. 2이면 자, 나머지 두 개 조건이 더 남아있죠. 함수에서 1, 2, 3 숫자는 1, 2, 3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1일 경우에는 통신가가 보이죠. 2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2와 3이 있죠. 그래서 펄스에 문장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if문 안에 if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걸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통신가, 그렇지 않으면 if문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if문은 앞에서 조건이 있죠. 그 right의 결과값이 만약에 2라면 네, 전기가라고 해주고 3이라면 네, 여기다 if문을 써도 되겠지만은 1과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기계가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죠. 뭔가 복잡하죠. 이거는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만 이해한다면 다음에 더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을 넣어보겠습니다. if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조건 넣겠습니다. 이 right의 결과값이 크거나 같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1이면 네, 1이면 통신가 쓰겠습니다. 이 right의 결과값이 1이면 같다. 겹다운표 1. 자, right의 결과값이 1이면 컴마 value true. 이 조건을 만족한 true이면 뭐라고 뿌려주냐면 겹다운표로 통신과라고 뿌려줍니다. 통신과. 자, 겹다운표로 닫아주시고 컴마. 그 조건을 만족 못하는 false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2와 3이 남아있습니다. 숫자가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false에서 if문을 한 번 더 써봅니다. false일 때 if 다시 right의 결과값이 쓰려고 했는데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 right 값이 이번에는 같다. 뭐와 같았습니까? 2와 같다면 이 right의 결과값이 2와 같다면 뭐라고 뿌릴까요? 전기과 3이면 기계과 이렇게 되겠죠? 다시 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겹다운표로 전기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숫자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머지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기계가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를 닫습니다. 이 가로는
펄스 if문에 있는 가로입니다. 그죠? 매칭이 되죠? 갈색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if문 가로 닫습니다. 전체 if문 가로. 뒤에 가로가 두 개죠. 펄스 if문 가로 닫고 전체 if문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1은 통신가로 바뀌었죠? 자, 2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쭉 더하기 표시로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숫자가 전기과, 통신과, 기계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컨트롤 S 하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첫 번째 자리가 1이면 사회, 2이면 과학, 3이면 직업. 이거를 1번 문제처럼 중첩 이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무슨 함수를 쓰냐면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를 써서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면 사회, 2이면 과학, 3이면 직업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접수본의 첫 번째 자리. 네, 접수본의 첫 번째 자리를 추출해야겠네요. 자, choose 함수와 left 함수 중에 무엇을 쓸까요? 글자를 추출한 건 left 함수였죠? 왼쪽에서 몇 글자가 필요할까요? 한 글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아까 left, right, middle 함수, 글자를 추출하는 세 개의 함수를 봤었습니다. 왼쪽에서 첫 글자를 뽑아내는 것은 left 함수가 되겠습니다. 셀에 위치 올려놓고 는 left 함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가로까지 붙습니다.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찍습니다. 클릭하면 G3이라는 셀의 주소가 붙습니다. G3 셀에서 컴마 왼쪽에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 했죠? 한 글자가 필요하다 했죠? 이 num이란 것은 정수를 적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접수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 1이 추출됐습니다. 이것도 자동 채우기로 십자가 모양으로 쭉 내려서 자동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3, 두 번째는 G4, 5, 6 숫자가 쭉쭉쭉 늘어나죠. 네. 아까 말했지만 채우기를 하면은 글자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카피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문제. 1이면 사회, 2이면 과학, 3이면 직업. 자, 이거를 1번 문제에서는 중첩 이품으로 썼었죠. 2번 문제는 중첩 이품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choos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choos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함수가 있는데 이 choose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먼저 함수를 보는 방법을 있습니다. 자, 함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밑에가 여러 가지 구문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choose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choose에 관련된 설명이 뜹니다. 자, choose는 인수가 목록에서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덱스 넘버 인수값이 1이면 첫 번째 값으로 변경이란 뜻이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번호의 가운데 글자는 성별을 나타냅니다. 1, 2, 3, 4라는 숫자를 추출해서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즉 각각의 정수 번호를 글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우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운데의 글자를 추출하는 것은 left, right, middle 중에 무슨 함수? middle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넣겠습니다. mid
mid 미들 함수를 쓰겠습니다.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클릭하면 D4가 붙겠죠. D4에서 성별에 관련된 글자가 몇 번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습니다. 여덟 번째에서 시작해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개수를 적어주죠. 한 개를 뿌려줍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성별에 관련된 글자가 하나가 추출되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가운데에 성별에 관련된 글자가 추출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셀로 와서 MID 앞에 M자 앞에 커서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choose 함수를 넣겠습니다. choose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자동으로 붙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 인덱스 넘버 미드의 결과값이 1, 2, 3, 4 즉 정수였죠. 자, 색인 번호란 뜻이겠죠. 이 결과값이 정수인데 그 정수값을 각각의 밸류 값으로 대응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맨 끝으로 가서 블럭을 푸신 다음에 컴마 인덱스 넘버 그 추출된 미드의 결과값이 1이라면 밸류 1이면 뭘로 보여줄까요? 1이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죠. 그래서 남자라는 것은 글자이기 때문에 격다운표로 남이라고 적어줍니다. 남. 컴마 미드의 결과값이 2라면 밸류 값이 2라면 뭐라고 적어줄까요? 네, 여라고 적습니다. 여. 밸류 값이 3이라면 남. 컴마 4면 여. 그 다음에 1, 2, 3, 4 우리가 예상하는 숫자는 4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5, 6, 7은 적어주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 값의 결과값이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대응해서 글자가 바꿔지겠죠. 즉 추수 함수는 추출된 정수값을 원하는 글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남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모양으로 밑으로 채워넣기 핸들링하면 함수가 카피가 돼서 남녀 이렇게 추수 함수가 카피돼서 결과값이 숫자가 글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미드 레프트 함수로 숫자를 추출했죠. 이거를 1이면 사회, 2이면 과학, 3이면 직업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 함수 첫 번째 셀 J3번에 지금 마우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J3라고 되어 있죠. 이 셀에 함수 값을 넣겠습니다. 레프트에 L자 앞에 커서를 올려놓고 choose 함수를 넣겠습니다. choose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자동으로 붙겠죠. 자, 이 인덱스 결과값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레프트의 값이 정수인데 마우스 푸시고 끝에 가서 컴마 레프트의 결과값이 1이면 정수 1이라면 뭘로 보여줄까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겠습니다. 사회, 과학, 직업 네, 넣겠습니다. 사회, 과학, 직업 자,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 이렇게 각각의 숫자에 매칭되는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레프트의 결과값이 정수가 1이면 사회, 정수값이 2면 과학, 정수값 3이면 직업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이 바뀌겠습니다. 엔터. 자, 잘 됐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자동 채우기 핸들링으로 함수들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잘 됐죠? 첫 번째 함수 G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4, 5, 6, 7 쭉 채우기로 늘어났겠죠. 이 과학이라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 상대하는 값은 앞에 있는 이 셀이 되겠습니다. 이 셀의 주소는 G3죠. 자 나의 함수 값은 상대적 위치 앞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를 넣는 값은 상대적 위치는 두 번째 거 이렇게 각각의 매칭이 되겠죠. 이거를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셀의 값도 커지게 되겠죠. 이 함수식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값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2번의 함수도
choose 함수, left 함수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